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혼 서류를 준비했던 70대 부부가 지금은 손을 잡고 산책을 한다면 믿으시겠어요? 지금 이 말을 듣고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직접 목격한 실제 이야기이고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년행복연구센터 센터장 정혜린입니다. 지난 22년간 4천여 명의 중년 노년 부부를 상담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부부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완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부부 갈등 해결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의 마지막 장을 함께 써내려가야 할 부부가 어떻게 진정한 동반자로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70대 부부의 우울증 발병률이 지난 3년간 52% 급증했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부부일수록 관계 악화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위기를 함께 극복한 부부들이 오히려 이전보다 더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상담센터에도 다양한 어려움을 안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간병 생활을 시작한 부부, 자녀들의 경제적 도움으로 겨우 생활하는 부부,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진 부부들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위기 앞에서 서로를 원망하고 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움이 부부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결속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상담한 부부들 중 적절한 방법을 찾아 실천한 경우 무려 84%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배우자와 함께 어려움을 겪을 때 서로에게 의지하시나요? 아니면 각자 혼자 견디려고 하시나요? 대부분의 부부들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혼자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72세의 장윤석 씨와 69세의 서명희 씨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윤석 씨는 평생 초등학교 교장으로 일하며 지역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명희 씨는 30년간 은행에서 근무한 후 퇴직하여 여유로운 노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윤석 씨가 갑자기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손떨림이 시작되더니 점차 걸음걸이까지 불안정해졌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온 두 사람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극복하자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윤석 씨는 자신 때문에 아내가 고생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명희 씨는 24시간 간병에 지쳐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힘든 마음을 숨겼습니다. 윤석 씨는 아내 앞에서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약을 먹을 때도 괜찮다는 표정을 지었고 몸이 불편해도 혼자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명희 씨 역시 남편이 더 위축될까봐 자신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감췄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끊고 취미 생활도 포기한 채 오직 남편 간병에만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지만 정작 마음을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윤석 씨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명희 씨는 혼자 울적해했습니다. 병은 나아지지 않는데 마음만 더 멀어져 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실제로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70대 부부의 73%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과도한 배려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고통을 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배려가 오히려 서로를 고립시키고 외롭게 만듭니다. 진정한 부부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견뎌내는 관계라는 것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역할의 혼란입니다. 갑작스러운 변화 앞에서 누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간병하는 사람과 간병받는 사람, 벌어오는 사람과 의존하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역할 때문에 기존의 부부 관계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병이 더 악화되면 어떻게 할지,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살지에 대한 불안감이 현재의 행복마저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들에는 놀라운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취약함의 공유입니다. 서로의 약한 모습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솔직하게 드러내며 함께 견뎌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장윤석, 서명희 씨 부부도 이런 방법으로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각자의 고통을 숨겼지만 솔직한 대화를 시작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위기 상황에서의 부부관계 회복은 서로를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취약함을 인정하고 함께 나누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부부가 함께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기를 함께 극복한 부부는 이전보다 더 깊고 단단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께 소개할 구체적인 방법들은 모두 실제 위기를 극복한 부부들이 검증한 것들입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많은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서로를 향한 진정한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실질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었던 걸까요? 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더 강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솔직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개발한 위기 극복법은 세 가지 핵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실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부부들이 함께 만들어낸 것으로 누구나 실천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첫 번째는 취약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배우자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대부분의 부부들이 상대방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고통을 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관계를 단절시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윤석, 서명희 씨 부부의 변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이 솔직한 대화를 시작한 후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말입니다. 윤석 씨가 처음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털어놓은 것은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저녁약을 먹고 난 후 갑자기 명희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병 때문에 아내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하다고, 그리고 앞으로 더 나빠질까봐 무섭다고 말입니다. 명희 씨는 처음에 놀랐습니다. 평생 강인한 모습만 보여주던 남편이 이렇게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은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오히려 남편이 더 사랑스러워졌다고 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명혜 씨도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을 돌보는 것은 당연하지만 때로는 친구들과 차 한잔 마시며 수다 떨고 싶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자신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앞으로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고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눈 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석 씨는 아내가 자신만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명혜 씨가 친구들과 만나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때 더 행복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아내의 외출을 권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해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명혜 씨 역시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서 간병 방식을 바꿨습니다. 모든 것을 대신 해주려고 하지 않고
윤석 씨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작은 성취도 크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6개월 후 이 부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병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윤석 씨는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온라인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기 시작했고, 명희 씨는 간병 가족들을 위한 자조 모임에 참여하며 서로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두 분이 함께 새로운 꿈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윤석 씨의 교육 경험과 명희 씨의 경제 지식을 결합해 시니어들을 위한 생활 가이드북을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병이라는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진정한 동반자 의식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약함을 인정하고 함께 헤쳐나가는 관계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가 권하는 방법은 매주 한 번씩 솔직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서로의 두려움, 걱정, 소망을 숨김없이 나누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성취를 함께 축하하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문제로 보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작은 진전이라도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희망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68세 정태호 씨와 66세 김은숙 씨 부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태호 씨는 퇴직 후 작은 카페를 운영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빚이 늘어나면서 집까지 팔아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40년간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태호 씨는 안정적인 노후를 망쳤다는 자책감에 시달렸고, 은숙 씨는 남편의 무모한 결정을 탓했습니다. 두 사람은 며칠씩 말을 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보다 부부관계의 악화가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닥을 치자 오히려 두 사람이 단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탓할 시간에 해결책을 찾기로 한 것입니다. 태호 씨는 새벽 배송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은숙 씨는 집에서 반찬 배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태호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배송 일을 하고, 은숙 씨는 밤늦게까지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작은 성취라도 함께 축하하기로 했습니다. 태호 씨가 하루 배송을 무사히 마치면 은숙 씨가 오늘도 수고했어라며 격려했습니다. 은숙 씨의 반찬을 주문한 고객이 맛있다고 칭찬하면 태호 씨가 역시 우리 집 요리가 최고야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매일 밤 하루 수익을 계산하며 조금씩 빚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1년 후 이 부부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빚을 절반 이상 갚았을 뿐 아니라 반찬 배달 사업이 입소문을 타면서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태호 씨도 배송 경험을 살려 물류 컨설팅 일을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졌다는 점입니다. 은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겪으니 이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라면 못 해낼 일이 없다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이처럼 작은 성취를 함께 축하하는 것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희망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매일 저녁 오늘의 성취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루 동안 잘해낸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함께 미래를 그려보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당장의 문제 해결에만 매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함께 꿈꿀 수 있는 미래가 있을 때 현재의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방법들이 특별한 재능이나 많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발견하는 서로에 대한 진심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위기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한 부부는 그 어떤 것도 갈라놓을 수 없는 강한 유대감을 갖게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30일 함께 극복하기입니다. 한 달 동안 매일 솔직한 마음을 나누고 작은 성취를 축하하며 함께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의 끝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폭풍이 와도 함께 맞설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파킨슨병이라는 시련을 함께 극복한 장윤석, 서명희 부부, 경제적 위기를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바꾼 정태호, 김은숙 부부.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든 부부에게는 젊은 시절과는 다른 특별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완성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사랑을 완성해가는 것, 그리고 남은 시간을 가장 의미 있게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과정에서 길을 잃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 자녀들의 독립으로 인한 공허함. 이런 변화들 앞에서 서로를 원망하고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너무 늦었다고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22년간 상담해온 수많은 부부들을 보면서 확신을 갖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다는 것입니다. 70대, 80대에도 새로운 변화를 경험한 많은 부부들을 만나왔습니다. 이들의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부터 먼저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아직 사랑할 수 있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우리 부부는 이미 너무 멀어져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데, 또는 이 나이에 뭘 새롭게 시작한다고,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함께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희망의 증거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포기했다면 이런 내용에 관심조차 갖지 않았을 테니까요.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혹시나 하는 기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와 함께 차 한 잔을 마시며 이런 말을 건네보세요.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요즘 어떤 생각하며 지내세요? 아마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냐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며칠간 계속 시도해보세요. 진심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장윤석 씨가 처음 마음을 열었을 때를 기억해보세요. 그것도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정태호, 김은숙 씨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를 원망하던 관계에서 서로를 응원하는 관계로 바뀌는데 필요했던 것은 단 하나 진심 어린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퇴직하고 나서 이런 말들을 자주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싸웠고 상처도 많이 줬는데. 맞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면서 상처 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실망시킨 일도 화나게 한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함께 웃었던 순간들, 서로를 위로했던 시간들, 힘들 때 곁에 있어준 기억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소중한 기억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세요. 과거의 상처는 과거에 남겨두고
오늘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많은 부부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70대에 접어들어서야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말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젊었을 때의 사랑이 열정적이었다면 나이 들어서의 사랑은 깊고 따뜻했다고 표현하시더군요. 한 75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때는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랑은 더욱 성숙해집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때로는 서로 의견이 달라도 괜찮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배우자를 한번 유심히 바라보세요. 주름이 늘어난 얼굴, 구부정해진 어깨, 느려진 걸음걸이,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는 여러분과 함께 살아온 세월의 증거입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에는 함께 웃고 울었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구부정한 어깨는 가족을 위해 평생 짐을 져왔던 것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여러분을 사랑해온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혹시 지금 서로 마음이 멀어져 있다고 해서 그 사랑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잠시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먼지가 쌓인 보석처럼 말이죠. 조금만 닦아내면 다시 빛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방법들을 기억하세요. 취약함을 함께 나누고 작은 성취를 축하하며 함께 미래를 그려보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부부관계의 회복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마라톤과 같습니다. 빨리 결과를 보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장이 이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쓰는 사랑 이야기만큼 감동적인 것은 없습니다. 오늘 밤 배우자 곁에 누우시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좋은 정보를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아름다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완벽한 시간입니다.